다른 방송사의 뉴스에서도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오늘 가장 크게 다룬 이슈가 이제 TV 토론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사자 토론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 전에 양자 토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협상이 좀 꼬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이제 양자 토론을 민주당에서 다행히 받아준다고 하셔가지고 뭐 무리 없이 양자 토론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2월 3일이었나요? 그 방송사가 제시한 시간에 우리 사자 토론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양자 토론을 받겠다고 하는 것에 대단히 환영을 하고 제가 이제 당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요. 이 양자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뭐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이 양강 구도로서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먼저 좀 알려드린다라는 차원도 분명히 있지만은 처음에 양자 토론을 제안하자고 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제 양자 토론을 제안을 하셨고 국민의힘에서 먼저 그 다음에 받아친 내용이 뭐였냐면 그럼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토론을 할 거면 양자 토론도 얼마든지 받겠다 했는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자 토론의 개념을 어떻게 새겼냐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경선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사실 여러 언론사라든지 국민의힘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장동 이 이슈가 사자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정해진 법정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다음에 정의당, 국민의당이 내세우는 정책적 비전이 다 가려지고 그냥 대장동 토론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양자 토론을 하면서 각 후보에게 향해진 의혹들을 먼저 털어내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사자 토론에서 훨씬 더 경쟁적인 비전 정책들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의 패턴 어떤 뭐 프로세스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토론을 계속 고집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 토론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향한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들의 처가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이야기하신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은 각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러면 양자 토론을 통해서 그것을 깔끔하게 털어내고 그 이후에 이뤄지는 사자 토론에서는 정말 정책 경쟁들을 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국민들께 각 후보들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양자 토론과 사자 토론의 주제가 좀 달라서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렇게 조금 안에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31일 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저도 이제 선대위 소속이지만 양자 토론을 받겠다라는 결정했던 부분,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왜 다 양보해야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양자 토론하자고 전제를 주셨는데 그 전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전 선대위 소속에서 그 토론 과정을 조율하는 것을 제가 바로 옆자리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알거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 토론하자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짜다.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아니 그럼 대장동 토론만 하자.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장동 토론이라도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론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합의가 된 건 방송 3사에서 31일 날이 27일 뭐 이렇게 조율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27일 조율 날짜에 현재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송 3사 조율이 그럼 31일 날 하자고 조율이 됐고, 근데 이 부분에서 배에서도 이제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에서 방송 그러니까 그 가처분 신청 예. 그렇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받아들여져서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자든 양자든 다 상관없다, 정책 토론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아까 왜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만족스럽지 못한 말씀드렸냐면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을 1월 31일 딱 시간까지 7시에서 9시 사이에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후보가 시간까지 맞춰서 이 날짜를 계속해서 양자 토론으로 31일, 근데 한간에는 소위 무슨 31일 손 없는 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까지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 지금 다른 당 후보들이 하는 얘기가
첫날 첫 번째 토론은 국민의 관심도가 많으니 다른 후보들도 다 같이 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후보들도 다 같이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은 날에 이재명 후보도 같은 날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도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뭐 토론회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 먼저 한다든지 이런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국민의힘의 토론에 이렇게 다 끌려가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가 결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결정한 사실 것은 아니고요. 저한테 이 부분에 따져봐야 대해서는 뭐 실무진이 해야 되는 뭐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그 선대위에서 조율하는 과정들 잘 보셨지만 저 역시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시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야기를 좀 드리자 그러면요. 그때 대장동 토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단서가 붙었었냐면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자 토론들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네거티브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 국민들께 알려진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후보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물어뜯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토론회에 나왔을 때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러 뭐 하다못해 심상정 후보나 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도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계속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토론회가 그냥 대장동 토론회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뭐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그래서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줬다는 아니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공간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아니, 시간이 그래서 없어요 지금. 그래서 대장동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하시는데요. 그거 잠시만요. 역시도 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얘기하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양자 토론이 분명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한 건 결정이 됐으면 그건 그대로 가고 사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자 토론을 분명히 할 것이고 지금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첫 토론회가 사자 토론이면 더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양 후보 간의 합의가 된 내용이 있고 실무진 간의 합의가 된 내용이 있으면 저기도 그건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김문기 씨 고인이 되신 분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유서에 보면은 유동규 씨한테 어떠한 뭐 지시라든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유동규 씨를 얘기를 하냐면 이 유동규 씨가 대장동에 뭐 어떤 연결고리 그래서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계속 연관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문기 씨 유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이미 밝혀졌고 지난 국감 때 2일이나 빼서 대장동 토론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만약에 대장동만 한다면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는 이것이 더 손해볼 거 없다. 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정책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대장동 토론만 또 하는 것인지 그러면 다시 한번 뭐 정책 검증보다는 대장동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니까 저희는 손해볼 것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주제가 이걸로만 주어진다면 정책 토론은 또 소멸되는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한간에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장동 토론만 또 이렇게 리허설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간의 소문을 짧게 아니 국민의힘 내에서 나왔던 짧게만 얘기입니다. 밝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뭐 국민의힘 나왔든 어디서 나왔든 누가 출처를 확인할 수 그랬는지도 없는 제가 내용이기 말씀드릴게요, 때문에 그러면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유를 대장동은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가 국감 이후에도 나온 여러 가지 또 진행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과정도 밝혀졌고 그 위에 뭐 돈이 흘러가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적어도 정말 이재명 후보의 정책 비전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 비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으로 갇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